되지도 않을 사람을 밀어 당대표 만들어 놨더니 느닷없이 뒤통수나 치네요. 나는 늘 앞통수를 치지만 그렇게 뒤통수 치는 건 비열한 짓입니다. 시장님, 참 못된 질문이네. 안녕하십니까. 주간홍준표 뉴스민의 못된 질문 3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님이 김기현 대표를 연일 때리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의도가 간파당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가 우리 시장님을 당 상임 고문에서 해촉하면서 입에 재갈 물리기를 시도했거든요.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우리 시장님으로선 면전에서 창피를 당한 셈이니까 화가 이만저만 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상황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 시장님 지난해 10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로부터 상임 고문에 위촉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상임 고문은 당대표의 자문기관으로서 최고위 협의로 위촉이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는 상임 고문은 홍 시장을 포함해 32명입니다. 홍 시장 외에도 김무성 전 대표, 정의하 전 국회의장 등이 들어있는데 홍 시장이 가장 어립니다. 지난해 10월에 상임 고문에 위촉되면서 우리 시장님은 SNS를 통해서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락했다라면서 지자체장이 되면 중앙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도 목소리를 내긴 어렵지만 상임 고문이 되면 그런 시비 없이 중앙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도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상임 고문 위촉 이후 우리 시장님 정말 전방위적으로 중앙정치에 관여를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선 김기현 대표를 제외한 거의 모든 후보를 비판했고요. 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후에는 김 대표를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함께 지도부에 입성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강훈 목사와 얽혀 논란을 만들면서 쓴소리를 넘어 독설을 이어갔죠. 이 이야기는 지난주 주간 홍준표로 다뤘으니까 그 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 시장님 그건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일요일 100분 토론에 출연해선 당을 향한 독설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은근하게 디스했죠. 정치력이 없다, 초보 대통령이라고 그냥 대놓고 어린애 취급을 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이라는 알리바이를 깔긴 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정치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방 행정에 집중하라고 한 것을 두고도 김 대표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거라며 일축했고요. 내년 총선도 지금 상황이면 여소야대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당 지도부로선 가만히 듣고 있기 거북한 이야기들이었죠. 결국 지난 11일 김 대표가 홍 시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주의를 줬습니다. 같은 날 오전 홍 시장이 전 목사가 김 대표에게 200석을 만들어준다는 황당한 말을 했음에도 김 대표가 눈치나 보고 있다라고 한 소리를 했고 김 대표는 전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당과 결부시켜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 연행에 대해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 시장님 멈출 수 없는 분이죠. 김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 오후 또 말 몇 마디로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라. 그래야 당대표로서 영이 산다라고 한마디 더 했고요. 같은 날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서도 그러면 상임고문을 해촉을 하고 대구시정에만 전념하여 뭐 그런 절차를 거치든지. 그 말이 결국 부메랑처럼 되돌아왔습니다. 홍 시장에게 시달린 지도부의 결정인지 초보라는 소리를 들은 다른 누군가의 결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홍 시장이 중앙정치 관여 근거로 삼았던 상임 고문직을 박탈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시장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8번이나 수정하면서 분노를 덧붙여 갔습니다. 처음엔 엉뚱한데 하풀이 한다며 어이없는 당이 되어간다 라고 5줄 수준의 불만 글이었는데 4분 만에 비판하는 당내 인사가 한둘이 아니라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를 시전하셨습니다. 다시 6분 뒤에 그런다고 내가 당을 방치할 것 같으냐 라고 덧붙였고요. 10여 분 뒤엔
강단 있게 당대표 하라 했더니 내가 제일 만만한지 나한테만 강단 있게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6분 뒤에 나 그냥 지자체장 아니고 2번이나 당대표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고, 그 뒤로도 작은 수정이 몇 차례 더 있다가 낮 12시 4분경 마지막으로 수정을 끝냈는데, 그때 덧붙은 말은 제정신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 건지 이었습니다. 첫 글이 올라온 오전 10시 41분부터 마무리된 12시 4분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페북글 수정에 여념이 없으셨던 거죠. 우리 시장님 페북글 쓰는데 10분도 안 걸린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식이면 10분이 걸린 건지 1시간 20분이 걸린 건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긴 합니다. 우리 시장님 그러고 나서도 오후에 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런다고 입막음이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 달에 책임당원비 50만 원씩 내는 사람이다. 이 팀이 아니라 어차피 내년에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나머지 정치를 해야 할 사람이다 라면서 앞으로 전국 전반에 더 왕성하게 의견 개진을 할 것이다. 옹졸한 정치는 이번으로 끝내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 강도가 좀 더 세졌습니다. 되지도 않을 사람을 밀어 당대표 만들어 놨더니 느닷없이 뒤통수 친다며, 나는 늘 앞통수를 치지만 뒤통수를 치는 건 비열한 짓이다 라고 재차 나를 세웠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상임 고문 해촉 따위가 우리 시장님의 입을 막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시장님, 이 기회에 스스로 했던 말을 한번 되돌아볼 기회로 삼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이 2번째 징계를 내렸을 때 우리 시장님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 라고 하셨고, 지난달에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착각에 휩싸인 어린애, 아무데나 욕질해본들 그건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온다 라고 하기도 하셨는데요. 어째 그 말이 부메랑이 된 것도 같은데, 그 착각에 휩싸인 어린애가 당의 해촉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것도 요주경 같은 세상의 아이러니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간홍준표 뉴스민의 못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